이번 영상은 박스권 돌파 이해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오늘 장초에 세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유진로봇, CIS, 태성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두 종목은 수익을 받고 한 종목은 약 손절했다가 재진입한 상태에서 현재 보유 중인데, 오늘은 박스권 돌파 이해 이 부분과 제가 매매를 한 종목들에 대한 복귀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에서는 처음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박스권이라고 하면 일봉상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일정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다가 그 틀 안에서 주가가 갇혀있는 걸 보통 박스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박스권 매매에 대한 개념으로 장 초반에 매매를 했는데요. 우선 박스권을 소화를 하려면 매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하면서 5,700억, 3,300억, 5,400억, 4,900억, 3,700억, 4,500억 적지 않은 거래대금 계속 터졌는데, 자, 이게 거래대금이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머무른다는 뜻은 올라가면 누군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요, 내려오면 밑에서 누군가가 사면서 다시 주가를 방어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으로 넘어와서 이 구간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지지되고 있어요. 크게 빠지지 않고. 제가 방에서 교육시켜 드릴 때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도 부분과 같이 곁들여 보면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이격이 크면 이 기준으로 21선이 밑에 깔리게 되는데, 지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동평균선의 괴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지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일어나야 이동평균선의 갭도 채우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도까지 높다면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 싶고요. 우선 다시 거래대금으로 돌아와서 앞에 4천억 5천억씩 터지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는데 버틴다, 분봉으로 넘어오면 크게 이중바닥입니다. 상승, 조정, 반등, 조정,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패턴인데,
거래 대금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것은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고, 거래 대금이 적을 땐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매수가보다 매도가 우위에 접어듭니다. 내가 해당 종목을 들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에서, 다른 섹터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들은 이 종목을 보통은 시장가로 매도합니다. 팔게 되는데 보통 걸어놓고 파는 경우보다는, 내가 이 종목을 1억을 들고 있어. 내 예수금이 3억이야. 그러면 비중이 30%가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한 그런 흐름이 매도로 발생을 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이 아까운 거죠. 이 종목을 매도를 해서 본전 부근이거나 약손절 구간이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꼭 이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가 매수보다는 시장가 매도 우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버틴다는 것은 누군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거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금요일부터 월요일 전일까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매물대를 안착을 시켜놨어요. 안착을 시켰다는 뜻은 매물대 상단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다는 뜻이고요. 매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화를 해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익절할 사람들 익절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회비용이 아까워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손절로 털리는 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앞구간에서 바로 돌파하는 것보다 최소한 10에서 15거래일 정도, 이렇게 길면 길수록 이동평균선까지 채우고, 이동평균선을 채운다는 말은 터치를 하고 올라가게 되면, 자리를 잡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누적이 되든 단번에 나오든 매물대에 상하는 만큼 나와야 한다. (5천억) (4천억)짜리 거래대금이 계속 쌓여있는데, 그럼 이 고점에서 터진 거래대금은 일봉상 거래대금에 준해서 그만큼 많은 개인들이 물려있어요. 요 라인에 거래대금이 당연히 1000억밖에 안 터졌으면 300억, 400억, 500억, 700억만 터져도 올라갈 수 있고요. 1조가 터졌으면 300억, 500억, 700억으로는 어림없겠죠. 6천억, 7천억, 8천억 앞 매물대에 상응하는 만큼 거래대금이 며칠에 걸쳐서 누적이 되든 당일에 더 강하게 나오든, 금일 보면 9,600억 터졌습니다. 물론 이걸 장중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장 시작한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는 이게 9천억씩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는 2천억, 3천억인데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지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경험에 의한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단번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은 앞에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가 올라올 때 이 경우에는 얼마나 터졌냐를 보면은 예측은 가능합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테마의 대장이면 좋다. 이게 시장이 조금 미묘하게 바뀐 게, 장 좋을 때 한 보름 정도 전쯤에는 테마가 움직이면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가 움직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뭐 현대무벡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명절 전이라 그런지 혹은 지수가 지금 조금은 조정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런 구간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터지지 않아서 그런지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지금 최근 며칠간은 테마가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페로브스카이트 요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솔루션이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1월 초 중순에 장 좋을 때는 하나 솔루션도 가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OCI 홀딩스, 신성이 엔지, 금양 그린파워,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을 보면 하나 솔루션만 가요. 후발주들이 잘 못 따라옵니다. 보통은 테마주들이 후발주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면 대장이 보통 힘이 실려서 더 잘 가게 되는데 최근 며칠의 시장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테마가 움직이면서 후발주도 같이 따라오면 좋다. 그러면 대장이 힘을 받아서 더 잘 간다. 단 오늘은 예외. 오늘은 유진 로봇은 갔는데 따라오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도하는 종목을 선별하기는 좋았으나 조금 테마의 흐름 관점에서 매매하기는 어려웠다. 볼 수 있고요. 그날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돈이 쏠릴 수 있는 상황인가.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이 올라오는데 현대차도 올라오고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하이닉스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돈이 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가면 그 시간대에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이 올라오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제 기억에 장초에 유진 로봇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왔던 종목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15, 6조, 7조, 20몇 조씩 터졌었는데 1월 말에는 25조, 23조 이렇게 터졌거든요. 최근 며칠 들어서는 12, 3, 4조 원대 터지고 있는데 이 14조 원의 유동성이 5종목, 6종목에 가는 것보다 한두 종목에 집중받으면 유동성이 몰리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고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로봇을 매매를 했던 것도 있고 뉴스가 있는가? 뉴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탄력이 좋겠죠. 뉴스를 보고 반응하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많으면 시장가 매수가 조금 더 불러일으켜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유진 로봇은 오늘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권을 소화시켜 놓고 마감을 했어요. 돌파라고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전일 기준으로 앞전 고가가 4,500원인데 39,0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초가 중요했는데 우선 시작이 전일 종가 자체가 박스권 위에서 형성이 됐죠. 그래서 흘러내리면 다시 11선을 타든지 11선을 타든지 조정을 일으키고 갈 수 있는데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어요. 약 5%. 1분봉 종가가 41,000원. 41,000원이면 박스권 돌파죠.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은 유진 로봇이다. 유진 로봇이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분봉 장 초반에 10분 정도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오르는 척하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를 했는데 수급이 유입되는 걸 보면서 여기서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전량 청산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한 이유는 보통 본봉이 차곡차곡 쌓여서 상승, 약한 조정, 상승, 약한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조금 길게 보유하면서 가는 편인데, 아침에 매도할 당시에 조정도 없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호가창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한 건데, 좀 그냥 시장에서 느끼는 약간 감각적으로 이렇게 다 청산을 했습니다.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가면 쉬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반등 올라온 폭에 대해서 조정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잡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꺾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다 매도를 했고, 장 초반에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넥스트 장에서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일봉상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온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돌파를 하는데, 여기를 과연 깰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장 초반 당시에 돈이 갈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제 기준에. 하나 보자면 하나 솔루션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정 없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같은 경우는 힘을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돈이 쏠릴 만한 섹터나 종목이 유진로봇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들어갔는데 밀리는 바람에 돌파 매매라서 비중을 한 번에 태우지 못했죠. 태우지 못했는데 분할을 접근을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오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주요 구간을 돌파했죠. 요 구간. 근데 여기를 이탈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 들어오면 다시 담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구간을 한 번에 깰 수가 없다. 아주 높은 확률로 지지가 될 것이다. 뭐 깰 수도 있는데, 오늘 자리 다 일봉상 자리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깨고 내려가면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어제까지 만들어 놓은 일봉의 수고로움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여기를 올려놓게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거든요. 불확실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수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지지되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중을 조금 더 담았죠. 오늘 아침 코멘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눌림을 추적하던 종목이 있는데, 로봇 네 종목입니다. 뉴로메카, 현대모백스, 유진로봇, 휴림로봇. 근데 오늘 다른 종목도 다 같이 올라왔다면 더 좋았겠죠. 오늘 비중을 좀 더 했을 텐데, 일단 유진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 기준에 크게 비중 베팅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9시 10분에 제가 코멘트를 했는데, 9시 10분이면
여기입니다. 이 당시인데 여기가 42,000원 초반대 중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네요. 43,000원 부근에서 장초 지지가 잘 되면 다시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에 신고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고가 부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 보통 종목이었으면은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끌고 갔을 텐데 앞에 보면 신고가가 잘 없어요. 종목이 보통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26%, 5%, 그래서 24, 5% 선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지수라도 받쳐줬으면 조금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지수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종목의 끼가 상한가를 간 적이 없었고, 시총이 무겁진 않았지만 시총이 만약에 1조 미만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비율도 5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 패스,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유진 로봇은 매매를 꼭 했어야 되고, 여기는 교육방인데 오늘 슈팅 주는 종목들 패턴이 다 동일합니다. CIS고요.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돌파. 유진 로봇 방금 설명을 드렸고, 태성 다 똑같죠. 근데 CIS는 신고가는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지금 가로선을 막 그어놨는데 여기가 앞에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는 매매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앞에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을 처음 터치하게 되면 1년, 2년 전에 물렸던 사람들이 던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할을 꼭 하셔야 되고요. 유진 로봇은 신고가였죠. 그래서 유진 로봇은 조금 길게 봤던 부분이고, CIS도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태성이 오늘 실패한 매매인데,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시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작이라 잘 봐야 된다. 이런 시가 돌파 패턴의 경우 박스 매물을 소화하며 한 파동 더 나오는 패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매매입니다. 단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손절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테마가 따라오면서 대장 주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단 손절은 할 수 있어야 해요. 손절이 안 되면 리스크가 정말 커져요. 제가 코멘트를 드린 게, 태성은 정규장 시초에
돌파 나올 수 있어서 챙겨봐야 합니다. 돌파 못하면 손절해야 해요. 태성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구간이라서 봤던 건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계속 좀 장 초반에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힘이 없어서 매도를 했어요. 갈 거면 쭉쭉 가야 되는데, 아까 CIS나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쭉쭉 치고 나왔거든요. 그런 흐름이 없어서 비중을 좀 많이 덜어냈던 상태고, 그리고 정규장 시작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서 매수, 눌려서 매수. 여기는 지키면 괜찮겠다. 그런데 조금 늘어지는 흐름에 제가 여기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보자. 그런데 오늘 놓쳤네요. 이게 잘못된 매매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일봉상 큰 추세는 살아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올라오면 조금씩 대응, 손절 대응을 하든 대응은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보고요. 근데 이런 종목이 좀 늘어지면 21선까지 끌어올려와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긴 갈 거라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종목은 손절을 잘해야 된다.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쥐고 있습니다. 손절을 못했습니다. 잘 못된 매매죠. 이렇게 오늘 장 초반에 태성, CIS, 유진로봇 세 종목의 패턴이 동일해서 매매를 했고요. 정리를 하자면 매물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화해야 한다. 유진로봇 패턴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유진로봇이랑 CIS 외봉을 한 번에 돌파하는 거는 보통 돌파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찌르고 빠진 상태에서 다시 시도를 하면 올라갈 확률이 높다. 태성 같은 경우도 분봉으로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전일 박스권 상단에 올려놓고 마감을 했었죠. 그래서 시가가 위에서 잘 버텨주면 상승한다라고 봤던 동일 패턴인데 오늘 뭐 결론적으로는 상승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추후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클로버도 제가 방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똑같죠. 거래대금이 6,500억, 6,500억, 6,500억 이렇게 터지면서 올라오던 종목인데 제가 돌파 당시에 매매를 했거든요. 세 번, 네 번째 돌파를 했죠. 이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 비중을 조금 많이 해서 제가 아는 자리라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패턴은 늘 나오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도 대충 알 수 있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박스권 돌파 이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매매에 대한 복귀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